잠깐만요. 신부 어머니 김복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었어요. 음식이 막 나오던 참이었어요. 갈비찜이었어요. 웨이터가 내려놓으면서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그런데 복순이 핸드백을 열었어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낡은 사진. 색이 바랜 모서리가 접힌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놨어요.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손으로 덮어놓은 채로. 드리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요. 복순이 신랑 아버지 윤병철을 봤어요. 병철이 봤어요. 1989년에 부산 영도구에 사셨어요? 병철이 굳었어요. 어떻게? 사셨군요. 그게 왜? 혹시 복순이 손을 들었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병철이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신랑 윤재호가 봤어요. 신부 이소민이 봤어요. 복순 옆에 소민 아버지 이창수가 봤어요. 사진 속에 남자 둘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 둘이었어요. 한 명이 병철이었어요. 지금보다 30년 젊었어요. 그런데 알아볼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한 명은 아무도 몰랐어요. 병철만 알았어요. 병철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들었어요. 그 얼굴을 봤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복순이 말했어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철이 눈을 들었어요. 복순을 봤어요. 알고 계셨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요? 소민이가 재우 씨 데려온 날부터요. 재호가 소민을 봤어요. 소민이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응, 이게 무슨... 복순이 사진을 봤어요. 오래된 이야기야. 병철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얼굴이었어요. 30년 전 그 얼굴이었어요. 이창수 씨가 병철이 속삭였어요. 이창수 씨 딸이 우리 재호랑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떻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복순이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테이블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갈비찜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전 부산 영도구, 낡은 사진 속 두 남자, 그리고 오늘 상견례 테이블에서 처음 만난 두 집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이소민은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김복순, 아버지 이창수. 아버지는 소민이 12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오래 아팠어요. 3년을 아팠어요. 소민이 9살부터 12살까지. 그 3년 동안 소민은 병원이 익숙한 아이였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걷는 게 익숙했어요. 아버지가 기침할 때 등을 두드려주는 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병원 냄새가 그리웠어요. 이상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냄새가 그 냄새랑 섞여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복순이 혼자 소민을 키웠어요. 식당 일을 했어요. 밑반찬 가게도 했어요. 뭐든 했어요.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소민이 어릴 때 물어봤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 안 힘들어. 거짓말. 소민아. 응. 힘든 거랑 못하는 건 달라. 소민이 그 말을 오래 기억했어요. 힘든 거랑 못하는 건 달라. 소민은 간호사가 됐어요. 아버지 병원에 다니던 기억이 이유였어요. 아버지가 아플 때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 표정이 달라졌어요. 소민이 봤어요. 저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가 덜 무서워하는구나. 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윤재호를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병원 복도였어요. 재호가 어머니 병문안을 와 있었어요. 소민이 담당 병동이었어요. 재호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재호가 소민한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선생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말씀 없이 곁에 있어 주셔서 좋았다고. 소민이 재호를 봤어요. 어머니가 무서워하셨어요. 병원을.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말보다 옆에 있는 게 나아서요. 재호가 소민을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어릴 때 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그때 배웠어요. 재호가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많이 그리우세요? 많이요. 저도요. 두 사람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같은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낯설지 않아요. 윤재호는 서울 마포구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윤병철, 어머니 손정희.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했어요. 크지 않은 회사였어요. 중소규모였어요. 아파트보다는 빌라, 빌라보다는 작은 건물들. 그런 공사를 했어요. 넉넉했어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재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바빴어요. 그런데 주말만큼은 집에 있었어요. 그게 규칙이었어요. 현장이 바빠도, 회식이 있어도, 주말엔 가족이었어요. 재호가 물어봤어요. 아빠, 왜 주말엔 꼭 집에 있어? 병철이 재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한 거지. 친구들 아빠는 주말에도 일해. 그 아빠들은 그런 거고. 아빠는 왜? 병철이 잠깐 생각했어요. 아빠가 어릴 때 아버지가 없었어. 할아버지가? 바빠서. 맨날. 주말에도. 그래서요. 그게 싫었어. 병철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안 그러려고.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재호한테 남았어요. 자기가 싫었던 걸 자식한테 안 하려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재호는 건축 일을 했어요. 아버지 회사를 잊지 않았어요. 다른 설계 사무소였어요. 아버지 회사 안 갈 거야? 병철이 물었어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가고 싶어요. 병철이 웃었어요. 그게 맞지. 한 번도 서운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게 병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소민을 처음 데려온 날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소민이에요. 병철이 소민을 봤어요.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병철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손정희가 봤어요. 왜 그래? 아니야. 아니긴. 소민이 어머니 성함이 뭐라 했어? 김복순. 아버지는 이창수. 손정희가 말이 없었어요. 병철이 아내를 봤어요. 나도 그랬어. 처음엔. 설마겠지. 그러겠지. 두 사람이 말이 없었어요. 병철이 일어났어요. 서재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이 있었어요. 펼쳤어요.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두 남자. 병철이 그 사진을 오래 봤어요. 1989년이었습니다. 부산 영도구였어요. 병철이 25이었어요. 그때 병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빚을 졌어요. 도망치듯 내려왔어요. 영도 작은 골목에 방을 얻었어요. 보증금도 없는 방이었어요. 월세가 쌌어요. 창문이 작았어요. 바다가 보이지 않았어요. 바다 냄새만 났어요. 막리를 했어요. 부두에서 짐을 날랐어요. 몸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선술집이었어요.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 남자가 앉았어요. 자리 돼요? 네. 그 남자가 이창수였어요. 창수도 혼자였어요. 소주를 시켰어요.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 다. 한 병이 비었어요. 창수가 먼저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내려온 지 오래됐어요? 2달. 힘들죠. 병철이 창수를 봤어요. 여기 사세요? 태어났어요. 근데 떠나려고. 왜요? 돈 벌어야 해서. 창수가 소주를 따랐어요. 어떤 일 하실 거예요? 건설이요. 배웠어요.
저도요.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둘이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청이었어요. 작은 것부터, 벽돌 나르는 것부터 일이 맞았어요. 1년이 됐어요.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창수가 먼저 말했어요. 병철 씨, 우리 서울 가자. 같이요? 혼자보다 둘이 낫지. 두 사람이 서울로 왔어요. 방 하나를 같이 썼어요. 일을 했어요. 모았어요. 조금씩. 창수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복순이었어요. 병철이 주례도 없는 조촐한 식날 옆에 서 있었어요. 병철 씨도 빨리 해요. 돈 좀 더 모으고. 그게 언젠데. 창수가 웃었어요. 창수가 웃을 때는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어요. 그게 좋았어요. 병철이 사업을 먼저 차렸어요. 건설 회사였어요. 작은 거였어요. 창수한테 같이 하자고 했어요. 창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내가 할게. 왜? 남의 사업 힘들게 하기 싫어서. 내가 남이야. 그래도 창수가 웃었어요. 잘 돼. 다 잘 돼. 그게 헤어지는 말이 됐어요. 창수가 다른 현장으로 갔어요. 연락이 됐어요. 가끔. 그런데 끊겼어요. 바빠서였어요. 둘 다. 그러다가 창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철이 찾아갔어요. 병원이었어요. 창수가 누워 있었어요. 마른 얼굴이었어요.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지 않았어요. 웃을 힘이 없었어요. 병철 씨, 왜 말 안 했어? 바쁜 사람한테. 이럴 때 말해야지. 창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병철이 창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창수가 그해 겨울에 갔어요. 창수 장례식이었어요. 병철이 갔어요. 복순이 있었어요. 12살 소민이 있었어요. 소민이 아버지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12살이 울지 않는 건 다 참고 있는 거거든요. 병철이 복순한테 말했어요. 창수 형 친구 윤병철입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괜찮아요. 아니요, 도움 받으세요. 복순이 병철을 봤어요. 어머니가 소민이랑 둘이서 어떻게든 해요. 형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병철이 말했어요. 창수 형이 저 있을 때 서울 올라왔어요. 그때 형이 없었으면 저 아무것도 못 됐어요. 복순이 들었어요. 그 빚은 있어요. 갚아야 해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빚 아니에요. 저한테는 빚이에요. 병철이 말했어요. 연락 주세요. 뭐든 할게요. 복순이 한참 병철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뒤로였어요. 병철이 한 게 있었어요. 소민 대학 등록금이었어요. 복순한테 말 안 했어요. 학교로 직접 냈어요. 익명으로, 장학금 형태로. 소민이 다니던 간호대였어요. 4년 동안. 복순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소민도 몰랐어요. 장학금이라고 알았어요. 성적 장학금. 그런데 성적 장학금이 아니었어요. 병철이 낸 돈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소민이 취업하고 나서도 명절마다 복순한테 선물이 왔어요. 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순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선물 상자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창수 형,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복순이 그 쪽지를 봤어요. 병철이었어요. 알았어요. 장학금도 알았어요. 나중에 학교에 물어봤거든요. 익명 후원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 복순이 병철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만하셔도 된다고. 병철이 말했어요. 형이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수 씨가 뭘 했다고. 함께 있어줬어요. 병철이 말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게 제일 큰 거였어요. 복순이 말이 없었어요. 형 목까지 살게요. 그 말이었어요.
복순이 전화를 끊고 오래 울었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연락했어요. 소민이 몰랐어요. 재호가 몰랐어요. 그 두 집안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걸. 소민이 재호를 처음 데려온 날이었어요. 복순이 재호를 봤어요. 성씨를 들었어요. 윤. 아버지 성함을 들었어요. 윤병철. 복순이 웃었어요. 잘 왔어요. 그게 다였어요. 소민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엄마, 재호 처음 봤는데 왜 그렇게 편하게 대했어? 좋아 보여서. 그것 말고. 복순이 소민을 봤어요. 나중에 말할게. 언제? 때 되면. 소민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가 상견례라는 걸 몰랐어요. 복순이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나서 병철한테 전화했어요. 상견례 하게 됐어요. 잘 됐네요. 거기서 말할 거예요. 뭐려? 다요. 병철이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근데 창수 씨가. 형이요. 창수 씨가 알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병철이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그러게요. 형이 봐야 하는데. 보고 있을 거예요. 복순이 말했어요. 창수 씨는 항상 다 보고 있어요. 한식당이었어요. 창가 자리였어요. 봄이어서 창밖에 꽃이 보였어요. 인사가 오갔어요. 병철이 복순을 봤어요. 20년 만이었어요. 연락은 했어요. 그런데 얼굴은 오래됐어요. 흰 머리가 생겼어요. 주름이 늘었어요. 그래도 알아봤어요. 창수 장례식 날 그 얼굴이었으니까요. 재호가 소민을 봤어요. 소민이 재호를 봤어요.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흘렀어요. 재호 일 이야기, 소민 일 이야기, 병철이 건설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복순이 들었어요. 식당 이야기를 했어요. 잘 됐다고. 음식이 다 나왔어요. 갈비찜이었어요. 웨이터가 내려놓으면서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때였어요. 복순이 일어났어요. 핸드백을 열었어요. 사진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놨어요. 잠깐만요. 사진이 뒤집어졌어요. 병철이 봤어요. 30년 전 사진이었어요. 영도 선술집 앞이었어요. 누군가 찍어줬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병철과 창수. 재호가 봤어요. 아버지. 응. 이 사진이. 오래된 거야. 옆에 분이 누구예요? 병철이 말이 없었어요. 소민이 사진을 봤어요. 그 얼굴을 봤어요. 알았어요. 아빠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복순이 소민을 봤어요. 응. 아빠 사진이 왜 여기? 아버님이 갖고 계셨어. 소민이 병철을 봤어요. 병철이 소민을 봤어요. 창수 형이랑. 병철이 말했어요. 30년 전에. 아버지를 아세요? 알았어요. 언제부터요? 병철이 사진을 봤어요. 처음 만난 날이 1989년이에요. 소민이 숨을 참았어요. 재호가 아버지를 봤어요. 병철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부산 영도, 선술집, 2달짜리 서울 도망자, 소주 한 병, 그리고 같이 서울 올라온 것. 복순이 들었어요.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달랐어요. 소민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과 이렇게 만났구나. 재호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병철이 이야기를 마쳤어요. 선술집 이야기, 서울 이야기, 창수 장례식 이야기. 거기서 멈췄어요. 복순이 봤어요. 다 말씀하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병철이 재호를 봤어요. 재호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응. 더 있어요? 병철이 말이 없었어요. 복순이 말했어요. 소민아. 응. 너 대학 때 장학금 받았지? 응. 성적 장학금. 성적 장학금 아니야. 소민이 복순을 봤어요. 뭐야? 후원자가 있었어. 누가?
복순이 병철을 봤어요. 소민이 병철을 봤어요. 병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이. 소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년 동안 병철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왜요? 창수 형이. 아버지가 뭐요? 저한테 많이 해줬어요. 그 빚이 있었어요. 빚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소민이 눈물이 났어요. 몰랐어요. 알 필요 없었어요. 왜요?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병철이 말했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창수 형 몫으로. 소민이 손으로 눈을 눌렀어요. 재호가 소민 손을 잡았어요. 복순이 말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소민아. 또 있어? 명절 선물. 그것도 아버님이야. 소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20년 동안. 복순이 말했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소민이 병철을 봤어요. 병철이 소민을 봤어요. 형이 나한테 그랬어요. 병철이 말했어요. 함께 있어줬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 바꿨어요. 그 사람 딸이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했어요. 소민의 눈물이 흘렀어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아버님. 그 호칭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처음 쓰는 호칭인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이 아닌 것 같은 호칭이었어요. 병철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재호가 아버지를 봤어요. 오래 봤어요. 아버지. 응? 그 이야기 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뭘? 창수 씨 이야기. 영도 이야기. 병철이 생각했어요. 지난 이야기야. 지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소민이 아버지잖아요. 병철이 재호를 봤어요. 그래서 더요? 더 말하기가. 병철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소민이 데려왔을 때. 응? 이름 들었어. 이소민이요. 아버지 이름 들었어. 이창수요. 그때 병철이 눈이 달라졌어요. 재호가 처음 보는 눈이었어요. 아버지가. 응?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재호가 말이 없었어요. 30년 만에 그 이름 들었어. 반가워서가 아니고. 그럼요. 미안해서. 왜 미안해요?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형이 아프다는 거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병철이 손을 봤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그게 아직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호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응? 잘하셨어요. 뭘? 소민이 대학. 명절 선물. 다요. 그것밖에 못했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재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에 소민이가 간호사 됐어요. 등록금 없었으면 못 됐을 수도 있어요. 공부 잘했으니까. 아버지 믿어줬으니까요. 이 아이 잘 될 거라고. 병철이 말이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아버지? 뭘? 소민이가 간호사 된 이유가. 왜? 어릴 때 아버지 병원 다니면서 간호사 선생님이 말없이 곁에 있어줬대요. 그게 좋았대요. 병철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되고 싶었대요. 지금 그 사람이에요. 소민이 눈물을 닦았어요. 복순이 눈을 감았어요. 병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창수가 딸한테 남긴 거였어요.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받은 위안이 딸한테 전해졌어요. 딸이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딸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꽃잎 하나가 창문에 닿았다 떨어졌어요. 복순이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 사진. 네. 어머님 드릴게요. 병철이 봤어요. 제가요? 창수 씨 사진 저한테 많아요. 이건 아버님 사진이기도 하니까. 병철이 사진을 받았어요. 30년 전 두 남자. 자기 얼굴은 낯설었어요. 창수 얼굴은 낯설지 않았어요. 매일 생각했으니까요. 형? 병철이 속삭였어요. 소민이 들었어요. 잘 됐어. 형 딸이. 복순이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잘 됐어. 좋은 사람 만났어. 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소민이 재호 손을 잡았어요. 병철이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두 남자가 나란히 보이게. 창수 형도 오늘 여기 있는 것 같네요. 복순이 말했어요. 항상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곁에. 복순이 소민을 봤어요. 소민아. 응. 아버지가 좋아하겠다.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재호 씨 같은 사람. 왜요? 아버지랑 닮았어. 재호가 복순을 봤어요. 어떻게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복순이 말했어요. 말 많이 안 해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재호가 소민을 봤어요. 소민이 재호를 봤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복순이 말했어요. 말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냥 있어주는 건 아무나 못해요. 어머니. 재호가 말했어요. 소민이 옆에 오래 있을게요. 복순이 재호를 봤어요. 오래 봤어요. 알아요. 그 말이었어요. 그 말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창수를 아는 사람이 보내는 며느리 아들이었으니까요. 창수가 믿었던 사람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믿었어요. 처음부터. 결혼식은 이듬해였어요. 작은 식이었어요. 식 시작 전이었어요. 소민이 혼자 있었어요. 탈의실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에 더 생각났어요. 문이 두드려졌어요. 소민아. 병철이었어요. 들어오셔도 돼요. 병철이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작은 액자였어요. 그 사진이었어요. 30년 전 영도 선술집 앞. 두 남자. 드릴게요. 소민이 액자를 받았어요. 오늘. 병철이 말했어요. 형이 여기 있어야 하는 날인데. 소민이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 얼굴이 있었어요. 웃지 않았어요. 사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웃는 것 같았어요.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웃음. 아버님. 소민이 말했어요. 아버지 친구셨잖아요. 응. 오늘 아버지 대신 계셔줄 수 있어요? 병철이 소민을 봤어요. 눈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돼요? 네. 형이 해야 하는데. 아버님이 하셔도 돼요. 병철이 눈을 감았어요. 오래 감고 있었어요. 떴어요. 그럼 같이 걸어 들어가자.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장 문이 열렸어요. 병철이 소민 손을 잡았어요. 걸어 들어갔어요. 복순이 앞줄에서 봤어요. 그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걸. 창수가 했어야 할 자리에 병철이 있었어요. 복순이 입술을 꽉 물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그런데 눈물이 났어요. 창수야. 창수야. 내 딸이 오고 있어. 내 친구 손잡고. 잘 왔어. 소민이 재호 옆에 섰어요. 병철이 손을 놓았어요. 뒤로 물러서면서. 그런데 소민이 병철 손을 잠깐 더 잡았어요. 꽉. 그게 다였어요. 병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봄이 있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30년 전 겨울 선술집에서 만난 두 남자 중 한 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딸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어요. 딸 곁에 있을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30년을 기억한 친구가 있었어요. 함께 있어줬어요. 라는 한마디가 30년을 돌아서 오늘 이 봄에 닿았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남기는 것 중에 가장 오래 가는 건 돈도 아니고 말도 아니에요. 그냥 곁에 있어줬다는 기억이에요. 그 기억 하나가 30년을 건너서 상견례 테이블 위 사진 한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